서진이랑 주환은 오늘 어제 올려준 영상을 다시 봤고 지금 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개념 테스트 또 뽑았으니까 새 거랑 답지 만들고 두 번 세 번 써봐야 돼. 눈에 익어야 돼. 그래서 너무 에너지 없고 졸려가지고 선생님 이제 잔소리 안 하고 싶거든. 예쁜 말만 해주고 싶은데 좀만 더 예쁘게 해볼까? 선생님 오늘 연골 주사 먹고 왔는데 팔 다쳐가지고 어깨 다쳐가지고 팔을 못 드는데 수업한다고 지금 그러고 했는데 너처럼 이렇게 세상하게 싫은다고 하면 선생님이 기분이 너만 보는 건 아니니까 다른 친구 보고 하긴 하거든. 근데 우리 서진이도 예쁘게 잘할 수 있잖아. 자,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뭐 하려는 거냐면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얘를 간단히 하시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A가 없어. B가 없어. 근데 얘가 간단히가 되어야 돼. 수학은 내일 수학여행 간다. 수학여행 가는 거 아니었어? 수학고 안 가? 밤마다 가는가? 너 수학고 아니냐? 우리 한결이 수학고 아니니? 응. 맞잖아. 근데 한결이 나한테 수학여행 준비해야 돼서 못 온다고 얘기가. 수행평가? 뭔 수행평가? 뭐? 어떤 거? 집합?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고 그래, 그러니까 열심히 해줘야 될 게 있으면 나 다 됐다 괜찮으면 안 해도 되고 해줘야 될 게 있고 하면 해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못 넘어서 선생님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고 그날 푼 것도 뭐로 했으면 찍어서 보내고 선생님 다음날에도 보내주거든. 그럼 교환도 요즘에 안 보내더라. 수학을 안 한다는 얘기죠. 시간만 맨날 보내고 그래야 돼. 오늘 좀 많아? 좀 설명해줄까? 다 하긴 했어. 혹시라도 불안한 거 있으면 끝나고 다시 해줄게. 수행평가? 나한테 수학여행 준비 진짜 웃긴 게 수학 수행평가 준비면 오히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내가 별로니? 설명해 주는 게? 아니 어쨌든 걔는 내가 알아서 족칠게요. 어쨌든 그렇고 나는 수행평가를 간다고? 그래서 수학여행을 간다고 이러면서 그랬거든. 자 어찌됐건 여기까지는 알겠니? 요 얘기 있잖아. 이걸 간단히 하시오라는 걸 할 거라는데 그게 뭐냐면 분배 법칙이에요. 이 세 개 다 사실은 언제 처음에 배웠냐면 중1 때 배운 거거든. 중1 때. 그러니까 덧셈하고 곱셈은 앞뒤로 바꿔서 계산해도 돼. 더하기만 쭈르륵 하려면 내 맘대로 계산해서 더하기 해도 돼. 인 거잖아. 분배는 뭐야? 3 곱하기 a 빼기 b가 사실은 뭐와 같다? 3a-3b랑 같다. 이렇게 바꾸는 게 전개지. 이렇게 바꾸는 게 뭐야? 인수분해거든. 근데 집합의 연산에서 이게 눈에 안 익는 거야. 니네가 이게 눈에 안 익는다고.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합집합하고 교집합 사이의 관계예요. 합집합하고 교집합 사이의 관계. 가로 앞에 합집합이 있고 가로 안에 교집합이 있으면 얘네가 항을 이렇게 분배할 때 항을 나누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각각 나눠서 아유 보면 지금 서준이는 되게 예쁘네. 집중하는 눈. A 합 B 먼저 하고 A 합 C 한 다음에 이 색깔을 좀 구별해 줄까? 요렇게 교집합을 하면 된다. 같은 연산이다 인 거야. 아이씨 선생 저게 왜 같아요? 증명해서 집합에서의 증명해서 간단한 건 증명이 이번에 집합에서 보니? 그러면 정과사표 증명을 집합에서 할 때 좀 간단한 게 뭐냐면 벤다이어그램 그려보는 거. 벤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같은 게 색칠돼 있으면 참인 거야. 얘 연산해서 색칠해. 얘 연산해서 색칠해. 같은가 보자 이거지. 그러면 저게 참인 거야.
그러면 영역이 몇 개니?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죠? 8번. 밖에 8번. 4번. 1, 2, 3, 4, 5, 6, 7 맞는데? 왜? 1, 2 헷갈리게 하지마. 저 A랑 C. 아 이거 7 안 했다고. 5, 6, 7, 8이라고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자 A랑 합집해볼 거지. A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이니? A가 1, 2, 3, 6이야. 비교 C는 1하고 비교 C니까 1하고 5 아닌가? 그죠? 합쳤으니까 그냥 색칠해주면 되죠? 1, 2, 3, 6, 5에다가 색칠을 해주면 돼요. 맞습니까? 자 여기 연산해봅시다. A 합 B와 누구랑 교집할 거야? A 합 C랑 교집합할 거야? A 합 B 해보자. 그럼 A 합 B니까 A랑 B랑 다 합치면 되니까 1, 2, 3, 4, 5인가요? 1, 2, 3, 4, 5, 7까지 돼요. A 합 C는 어떻게 돼요? 1, 2, 3, 5, 6, 7인가요? 거기서 공통인 것만 찾아야겠죠? 몇 번? 1, 2, 3, 5, 7인가요? 1, 2, 3, 5, 7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지. 이해 가겠어? 증명도 정리해야 돼. 그래서 A 교의 B 합 C면 그건 어떻게 된다? A 교 B가 그러니까 앞에 있던 뒤에 붙어있던 마찬가지 얘네들이 이렇게 분배되는 거야. 가로 밖에 있는 연산. 그럼 A 교 B가 되고 어떻게 돼? A 교 C가 되겠지.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 합집합이 되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은 안 그려봐도 되겠죠? 이해 가겠습니까? 분배 법칙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적었던 걸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야.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를 간단히 하시오야. 여기까지 알겠니? 그리고 A, B는 아무 말도 없어. 그냥 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야. 서로 손지도 모르겠고 A가 B의 부분 집합 이런 말도 없어. 그랬을 때 나는 어찌됐건 분배 법칙을 할 수는 있거든. A교 A 여집합이랑 합집합 A교 B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 이거 알아요 몰라요? 외운 사람은 알 테고 부분집합은 아니지만 연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어. A랑 A가 아닌 거에 공통인 원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공집합입니다. 그래가지고 니네가 개념 테스트에서 지금 사실은 3, 4, 5, 6, 7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지금 7번에 있는 거잖아. 이거랑 누구랑 합집합이야? A교 B랑 합집합이지. 공집합이랑 이거랑 합집합했어. 뭐 나와야 돼? 얘가 부분집합이잖아. 합집합하면 큰 거 나오니까 어떻게 돼? A교 B가 나오죠. 여기서 애들이 망가졌다고 선배들도 보면 저거를 못하겠다는 거야. 왜 못하냐면 이거 안 외워서거든. 이거는 안 알려주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하는데 안 외우니까 못하는 거거든. 1분은 돼줄게. 1분 후에 올려줄게. 자 알아듣겠어. 그런데 이런 게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교환과 결합과 분배하고 아까 얘기했던 연산들 있죠. 원래 연산이라는 건 새로운 집합을 나타내는 거지. 근데 새로운 집합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특정 집합, 연산하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그치? 아니면 전체나 공집합이 나오는 경우들이 특정한 연산들이 있단 말이야. 그건 우리가 무조건 정의행에서 계산되는 거니까 알아야 되는 거고 외워야 이게 된단 말이야. 원소에 있는 것 같다 합집합, 교집합 구하세요. 못하겠어. 바보가 실수할 수 있겠지. 뭐 하나 못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목표는 여기까지를 가는 거야. 그 분배가 되게 중요해. 거꾸로 그냥 분배만 하겠니? 인수분해도 할까 안 할까? 인수분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간단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수분해는 아니거든. 왜냐면 인수는 곱하기를 이루는 거죠. 이건 인수가 아니잖아. 연산을 이루는 애니까. 근데 익숙한 형태니까 인수분해라고 우리끼리만 부를게요. 수학에서 인수분해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 상태의 집합의 연산을 이 상태로 고치는 거. 이 상태로 고치는 건 전개라고 써놨을걸. 책에 전개라고 되어 있지. 전개한다고 되어 있지 않니? 책이 없지. 이거 해온 거야. 그래서 이거 보고 전개는 그래도 없을 거야. 아마 없네. 없어서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만 쓸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곱셈에 관한 얘기거든요. 곱셈과 나눗셈에 관한 얘기니까 전개랑 인수분해만 쓰면 안 되는데 해왔던 게 똑같잖아. 이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개하듯이 인수분해 하듯이 연산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 가겠니? 자 그러면 어디까지 끝났어? 10번까지 끝났어요. 10번 정리해보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특히나 누가 제일 중요하다? 분배가 아주 많이 중요하다. 찍어두시고 정리도 하세요. 따나
자 다음 볼게. 드모르간의 법칙. 약간 뭐냐면 여집합의 분배 법칙 같아. 그냥 우리끼리 설명해줄 때 묘사해준다면 여집합의 분배 법칙이거든.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설명해주면 이해가 되기 쉽게. 왜냐면 가로에 여집합이 붙어있어요 이렇게. 그럼 가로를 풀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원래 전개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전개하듯이 계산할 수 있단 말이지. 사실은 연산자가 집합에서의 연산은 항상 뭐냐? 명령어거든. 새로운 집합을 만드세요. 새로운 집합을 만드세요잖아. 근데 원소가 없어. 원소가 없이 기호로 나타내보아 이거야.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런 게 될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배되듯이 여집합이 붙어. 저기 안에 있는 애한테. 그리고 안에 있는 교집합이 합집합이 뭘로 바뀐다? 교집합으로 바뀐다. 그럼 교집합은 어떻게 되겠다? 합집합으로 바뀌겠다. 얘가 기본이야. 기본.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죠? A죠. 그럼 이제 이런 거에 이런 것들 이걸 내가 굳이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라던가 응용 버전입니다.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도 있지 않겠음?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좀 쉬운 거 여기서 이따 쓰고. 자 그럼 우선 얘는 자 드모르간은 안에 무슨 연산이어야 돼? 우리가 하는 건 합집합하고 교집합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되게 중요해. 곱셈 공식만큼이나 집합의 연산에선 정말 많이 쓰는 거야. 차집합이 싫어. 왜 싫어? 자, 차집합이 왜 싫냐면은 교환에서도 없었고 결합에서도 없었고 분배에서도 차집합은 없었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예 시작부터. 차집합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죠. 뭐야? 결합 성립하지 않겠지? 이해 가겠니? 그 다음에 결합도 될까 안 될까? 여기서 차집합 C하는 거랑 A에서 이거 하는 게 같을까 다를까 여러분?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니까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여줘야 될까봐요. 당연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건 성립하지 않는 건데 내 눈에 한번 봐보면 선생님이 지금 쓰는 순서 알겠니? 세 개 다 공통인 거. 1번은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연습하겠지만 1번은 세 개의 교집합이죠. A하고 B하고 C. 이해가니? 자 그럼 A 차집합 B 하면 어떻게 돼? 1, 2, 4, 5에서 2를 빼는 거죠. 여긴 뭐 남아 그러면? 4하고 5 남아. 1, 2, 3, 4 6은 안 남아. 왜? A 차집합에서 B 집합을 차집합했거든. 빼기가 아니야. 공통인 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에만 있는 걸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드세요니까. 앞에 오는 거에만 있는 걸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드세요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4, 5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집합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뭘 뺄 거야? 1, 3, 4, 7을 차집합할 거야. 그러면 1, 3, 4, 7이 빠진 게 아니라 4만 빠지는 거라고. 이게 차집합의 연산이랑 다르단 말이지. 자꾸 막 이렇게 6을 생각한단 말이야. 여기 3, 4, 7 남는데요.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남아? 5만 남으니까 여기야. 여기까지 이해 가겠어? 선생님 따라오니? 다시? 어디서부터 하면 다시? 차집합이 천천히 할까? 내 마음이 급하다고 내가 빨리 한다고 니네가 되는 게 아니니까
자 여기로 갈게요. 여기 결합에 대한 얘기니까 차집합을 한번 다시 좀 차근차근 해볼게요. 차집합이라는 연산 자체가 A 차집합 B에서 차집합 C를 해봅시다. 그럼 A가 뭐야? 1, 2, 4, 5에서 1, 2, 3, 6을 빼는 거지. 이해가겠니?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1, 2, 4, 5에서 뒤에랑 공통인 것만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뭐 남아? 4, 5 남아. 이게 차집합의 정의야. 앞에 있는 거의 원소이면서 뒤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아닌 애들을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정의가 아직 안 외워진 건 뭐 어쩔 수 없지. 거기서 C를 차집합할 거야. C는 뭔데? 1, 3, 4, 7이잖아.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랑 겹치는 것만 지우고 새로운 집합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뭐만 남아? 5번 영역만 남겠지. 어디야? 여기야. 그죠? 자, A 차집합, B 차집합 C 해봅시다. B 차집합 C 해보죠. B가 1, 2, 3, 6에서 C가 1, 3, 4, 7을 빼보자. 뺀다라는 건 뭐야?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공통인 것만 지우고 새로운 집합을 만듭시다. 2, 6이 남잖아. 근데 A에는 누구 있어? 1, 2, 4, 5가 있죠. 여기서 공통인 것만 지워볼까요? 2만 지워지니까 1, 4, 5죠.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왜? 여기는 뭐 남았어? 5 남았잖아. 여기는 뭐 남았어? 1, 4, 5 남았거든. 그러니까 결합도 성립하지 않아. 교환 당연히 성립하지 않지. 이해가겠니? 그래서 처음부터 저걸 되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차집합은 집합의 연산법칙이 하나도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원소가 없으면 일일이 벤다이몬 그래가지고 해봐야 된다고는 아주 불편해. 그런데 이렇게 교집합으로 고치면 저게 다 되잖아. 교환도 돼, 결합도 돼, 분배도 돼, 등호로 가는 데 써먹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먼저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야?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으로 고쳐주는 거야. 이제 등호로 가는 데 쓰는 거지. 왜? 가로, 여집합이 가로에 붙었거든. 가로를 풀고 싶은 게 등모로 가죠. 여기까지 해가니? 등모로 간 법칙이라는 게 그런 거야. 다 조심해야 되는 게 다 뭐냐면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다. 양방향이다. 문제에 따라 양방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양방향이야. 그래서 이제 분배하듯이 여집합을 분배하듯이 정리하면 우리가 외우는 건 여집합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합집합이 되는 거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돼야 돼. 저것만 외우는 애들은 이걸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드모로간의 저 법칙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여집합을 푸는 거야. 또는 여집합으로 묶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 거야. 여집합으로. 거꾸로. 여기서 등호로가 쓴 거지. 여기서 등호로가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A 여집합의 여집합이거든. 여기 A 여집합이었을 거. 여기 교집합이었으니까 뒤집어서 합집합일 거고. 비었겠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선배들은 특징이 뭐냐면 푸는 것만 생각해. 묶는 건 안 돼 또. 또 양쪽이 없으면 선생님 어떻게 묶어요? 한쪽이 없는데. 한쪽이 없는데 어떻게 묶어? 선생님 여기 없는데요. 얘가 뭐야 지금? A 여집합에 가로치고 여집합이야. 기호에 익숙해져야 돼.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어. 그쵸? 방식을 되게 충분히 많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충분히 많이 설명이 되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좀 써놓으라고. 이따가 설명할 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어떻게 되겠어? 등호로 가면 가지고 분배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니까 A 차 B로
기호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호가 전혀 이걸 보고는 모르겠잖아. 간단한 건데도. 그쵸? 이해 가겠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물론 이 문제가 주구장창 나오진 않겠죠. 한 많아야 4개 정도 5개 정도 나올 거란 말이지 중간에. 근데 집합의 연산 자체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 등모르간까지. 다 듣겠니? 그러니까 배울 내용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겠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여기를 쓸 시간은 못 주겠고 찍어놓고 원소의 개수까지 끝내볼게요. 선생님 예쁘게 보자. 아까도 예쁘다가 또 왜 나한테 그런 표정을 날리는데 왜? 하나도 아닌데. 자, 마지막 원소의 개수입니다. 뭐 집합이 2개가 있는데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어요. 자,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A 여집합은 이게 1번, 2번이잖아. 선생님 앞으로 영역에다 가로칠 거야. 그래 안 그래? 얘는 뭐야? 2번이지. 이건 어떻게 돼?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A 원소 개수 빼주면 되지 않을까? 너무 당연하지. 여기까지 알겠어? 이거는 그냥 책에는 있는데 나는 웬만하면 개념 테스트에 안 넣는데 너무 기본이라 가끔 너무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 영역으로 나오면 1번, 2번, 3번, 4번이야. 벤다이어그램은 영역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냥 색칠하게 노리라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A 합집합 B는 1번, 2번, 3번이죠. 근데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A의 원소의 개수가. 그럼 A의 원소는 어떻게 돼? 1번하고 2번이니.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지? 2번하고 3번이지. 1번, 3번 소리. 그럼 몇 번 더해줬어? 1번이? 2번 더해줬지. 그러니까 한 번 빼줘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를 썼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썼는데 옛날에 곱셈공식 변형 기억나지? 야,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하고 y 알면 되는데 이걸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왜? x하고 y를 모르거든. 대신에 뭐 하니까? x 더하기 y하고 xy를 아니까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은데 a에 뭐가 있고 b에 뭐가 있고 a 큐브에 뭐가 있는지를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알거나 할 때 구하는 방법이죠. 이해 가겠습니까? 자, 3개짜리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집합의 연산수는 뭘까? 1번 영역. A교, B교, C가 1번이에요. 이해가니? 8번은 집합의 연산수는 뭘까? A합, B합, C의 여집합이 8번이다. 요런 게 보여야 돼. 자, 2번, 1번, 2번은 뭐겠어? A급이야. 1번, 3번은
A교 C란다. A교 C. 비교시 1번 3번은 비교 C구나. 쏘리. 비교 C야. 이해가겠니? 자, 6번 같은 건 어떻게 표현할래? 6번 같은 거. 여기서 2번은 어떻게 표현할래? A차 B로 할 수도 있고 A차 A교 B로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위에 걸 더 많이 쓰겠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6번 같은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B 차집합 A 합 C라고 보통은 많이 써요. 어때요? 따라와 쳐요? 자, 그래서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몇 번을 더한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더한 거야. 여기 개수 센 거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집합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부분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더했어. 그럼 지금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여러 번 더해진 부분들이 있죠. 겹쳐져 있는 부분들은 여러 번 더해진 거지. 맞니? 자, NA는 뭐인데? 1번, 2번, 4번, 5번이고 MB는 1번, 2번, 3번, 6번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죠. 이해 갑니까? NC는 1번, 3번, 4번, 7번에 있는 애야. 지금 보니까 1번만 해도 애들 많이 들어오잖아. 2번도 2개 있고 3번도 2개 있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뭘 빼? N A교 B를 빼, N B교 C도 빼, N C교 A도 빼보자. A교 B가 뭔데? 1번, 2번이거든. B교 C가 얼마인데? 1번, 3번이거든. C교 A가 얼마인데? 1번, 4번이거든.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지.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졌겠지.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졌어. 이해가니?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2, 3, 4, 5, 6, 7이네. 2, 3, 4, 5, 6, 7이네. 그럼 뭐만 넣었어? 1만 넣었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N A교 B교 C. 원소의 개수를 원소를 알려주지 않고 기호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해 가겠어? 그럼 우리가 집합에서 배워야 될 건 다 끝났어요. 서진아 13번 한번 읽어볼래? 그러니까 그걸 읽으라는 게 아니라 답을 말해보라는 거지? 답이요? 응. 13번. 13번이요, 답이요? 거기 써놓은 건 뭐야? 그거 x에 대해서 읽으란 얘기죠? 어떻게 읽어요? x는 A의 모든 원소를 원소로 갖는 집합 B의 부분 집합. 그래서 x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x의 개수는 특정 부분 집합의 개수와 같아진다를 지금 이 정도면 그치? 10번 정도 선생님이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왜? 시험에 나오니까. 어떻게 알아듣겠어? 선 알아듣겠니? 이해 가겠니? 그러면 배움 테스트는 다 끝났고요. 자, 찍어두시고 선생님이 뒤에 거는 시간을 못 주는데 그래서 대표 예제까지 설명하고 라센하고 아니 뭐야 반복수학 먼저 연산을 해보고 집합 연산이 잘 안 되니까 저는 반복수학은 했지 진도 나간 데부터는 반복수학 연산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게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 자, 대표 예제를 봐볼게요. 지워도 되지? 아직 안 찍어?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드모르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뭐로 증명하고 있냐면 색깔 칠하는 걸로 증명하고 있는데 색깔 칠하기가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안 쉬워,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영역에다가 번호 주고 그게 더 낫더라고. 선생님도 되게 고민해봤거든. 합집하면 합쳐서 색칠하는 거고 고집하면 또 지워야 돼. 공통인 것만 색칠해야 되는데 공통인 게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영역으로 계산하는 게 나아. 그러면 차집합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공통인 것만 지우는 거. 교집합은 공통인 거 찾아서 거기에만 색칠하는 거. 합집합은 다 색칠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 연산이 그렇게 좀 어렵지는 않아진다. 43번 보자. 지금 이게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그 위에 다 한 가지. 이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41번. 이대로 시험에 나올 확률도 높아요. 녹화되고 있지 지금? 껐다 켜줄래? 이거 어떻게 되잖아?